2022년 5월 22일 날 시행되는 철도안전법 개정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은 사실 몇 년 전에 됐습니다. 근데 시행을 5월 22일 또 5월 27일에도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군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수도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우리 교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개정된 그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또 교묘하게 했기 때문에 뭐 별로 차이 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영상 기록 장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기록 장치 설치 운영을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내용입니다. 또 여객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 안내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 원 아니라 500만 원 이하죠. 또 철도 차량이나 용품의 검사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혼자 했는데 교통안전공단을 또 추가했습니다. 기관이 두 군데서 한다는 거죠.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했는데 이런 내용을 이미 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했는데 1,000만 원, 500만 원 했는데 부칙에 이런 얘기 있어서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법령은 6개월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시행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행한다 그러는 좀 공표하는 거하고 시행은 다르죠. 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내일부터 당장 시행한다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은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은 이 시행령은 공포하자마자 시행한다 뭐 합니다. 근데 법은 좀 이제 유예 기간을 둡니다. 보통 한 6개월이나 지금처럼 이런 경우는 2년 6개월이나 뒀군요.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근데 뭐 크게 염려할 건 없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미 한 보는 김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거나 보겠습니다. 영상 기록 장치의 설치 운영. 영상 기록 장치는 카메라를 CCTV를 설치한다는 거죠. 차에도 설치하고 또 시설물 그런 데도 설치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주로 대부분 규칙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령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령과 규칙을 구분할 때 대통령령만 외웠죠. 나머지는 다 규칙이니까. 그래서 돈이나 사람이나 또 기관 지정, 좀 중요한 사항, 뭐 없이 면제 이런 사항은 다 대통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기록 장치도 사람에 관계됐기 때문에 그 개인 정보나 뭐 또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게 됐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대통령령이다 생각하고 대통령령 아닌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또 2년 전에 바뀔 때 철도 운영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운영자 등 해가지고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영상 우리 기록 장치 설치하는 대상에다가 또 처음에는 법원 동력차에만 설치하기로 했는데 영상 기록 장치 CCTV를 객차까지 또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역군해나 차량 기지, 철도 시설 이런 데도 다 설치하라 이렇게 됐군요. 잠깐 아까 설치하지 않으면 얼마 한다?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그랬죠. 그리고 영상 기록 장치는 운행 기간에만 설치하고 또 운행 기간하고 시설 운영하는 시간에만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제출하면 안 된다. 교통사고, 수사, 재판. 원래 목적이 교통사고 상황 판단이나 뭐 전방 운행 상황 그런 거 보기 위해서 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범죄 예방이나 안전사고의 방지 그런 거는 최근에 됐습니다. 한 2000년, 2021년 요 무렵입니다. 그 전에 설치했을 때는 2019년, 18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5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운영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개인정보법에 이해하는 게 또 하나가 있군요. 설치관리, 이용, 제공, 개인정보법. 그래서 영상 기록 장치에는 개인정보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또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각각을 외워야 되겠습니다. 실제 그 영상 기록 장치에서는 그거 아니면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구분하는 거. 이렇게 설치, 이용,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이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또 보관 기준, 보관 기간, 이런 게 있는데 요 사항이군요. 뒤쪽에 보면 보관 기간은 3일 이상 둔다 그랬죠. 대통령이 3일, 4일 뭐 그것까지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설치 대상을 보면 동력차, 객차 설치한다 그러고 승강장 이런 거 얘기한다 그랬군요. 정비 기지에도 하는군요. 대통령령으로 다 하는군요. 안 그러면 좀 뭐 부담이 많이 가죠. 규칙을 장관이 설치한다 그러면 대통령. 별 얘기 없으면 다 대통령이다. 하나,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고 또 기간 3일, 4일 얘기하는 거는 장관이 하고 큰 틀에서는 대통령이 다 얘기한다. 대통령이군요. 0. 이쪽도 0이군요. 시설도 대통령이 얘기하고 다 대통령이 얘기했군요. 동력차에는 크게 설치 3군데로 있는데 동력차와 객차 또 시설에다 하는데 동력차는 카메라 1, 2를 설치하는군요. 카메라 1, 2를 설치해가지고 그 카메라 1은 전방 상황을 비추고 카메라 2는 운전 조작하는 거, 스위치를 제대로 누르는지, 사고 원인이 뭐가 됐는지 그런 것도 보겠다는 겁니다. 카메라 1, 2를 하는군요. 카메라 2는 운전 조작 상황을 나타내는데 그 2는 이런 상태에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 전용철도는 무조건 포스코다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객차에는 이렇게 되는군요. 객차는 해상도도 좋고 사각지대 없고 그렇게 돼야 되는군요. 시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시설은 이런 상태가 되는군요. 설치 안내판 설치한다 하는데 안내판은 외워야 됩니다. 안내판에 적혀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목적, 위치, 책임부서, 성명, 연락처,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 우리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 30년에도 60세가 되면 이렇게 회갑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위시 성연입니다. 목자성을 가진 사람의 잔칫날입니다. 목위시 성연입니다.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이걸 외우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걸 외워야 됩니다. 운영관리지침에 나오는 이 사항을 외워야 됩니다. 이걸 외우겠습니까? 이쪽을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다음 중 안내판에 설치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또는 운영관리지침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걸 외우는 것보다는 목위시 성연을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간 세세하게 3일 이런 거 얘기하는 것까지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죠. 유일하다 그랬습니다. 3일이군요. 요 교통사고 상황이나 이 상황을 얘기할 때는 3일 안에 다 줘야 되는군요. 4일째 되는 날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와가지고 좀 뭐 봅시다. USB 가져와가지고 봅시다. 만약 주면 큰일 납니다. 그죠? 3일 이상 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걸리는 거죠. 핵심 문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일 이상 기간이어야 된다. 쭉 나왔습니다. 핵심 문제는 우리 요약한 문제 자체를 핵심 문제로 한다고 그랬죠. 대통령령인데 이런 내용은 대통령령이 아니죠.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러는 거죠.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는 여객열차에서 금지 행위, 이 내용을 방송을 하지 않는다거나 게시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는 거죠. 우리 과태료 500만 원은 교육 준수사항, 그다음에 그 철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 그런 거 할 때는 우리 500만 원 이하다 그랬습니다. 1000만 원 이하 외우지 않았죠. 1000만 원 이하는 공무원이 관련되면 1000만 원 이하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외우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한 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지금은 안내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군요. 이런 사항이군요. 여객 출입 금지 장소, 비상 버튼. 여객 출입 금지 장소다 그러면 운기 발방 그렇죠. 기운이 넘쳐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철도와 관계되고 열차와 관계되고 그러다 하면 50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500만 원입니다. 위험한 거는 이제 여기서는 벌금이 되겠죠. 웬만하면 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6번을 보면 술 마시지 말라는 아니죠. 여객열차에서 술 마시지 말아라는 말은 없습니다.
담배 피우지 말으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남한테 위해를 줘야 됩니다.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술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죠. 지금 여기처럼 1년 이하의 징역, 이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음주 측정 거부했을 때 2년, 음주하고 일을 했을 때 3년, 그 세 가지가 있었죠.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또 한 번 걸리면 30만 원, 두 번 걸리면 우리 60만 원, 세 번 걸리면 90만 원 이렇게 곱하기로 넘어가죠. 특이하죠. 두 개 있다 그랬습니다. 흡연하는 행위, 또 요거하고 똑같은 게 선로 통행하는 행위 그런 것도 있었죠. 나머지 이쪽 7번에 가서는 공중에나 여객에게 그 위해를 끼치는 경우를 하는데 50만 원 이하 과태료, 한 번 걸리면 15만 원, 두 번이면 30만 원, 세 번이면 45만 원이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물건 팔다가 걸리면 15만 원, 2호선에서 또 팔다가 또 걸리면 30만 원이죠. 근데 좀 생계형이고 하니까 제일 저렴하군요. 문제 이렇게 나오는군요. 다음 금지행위 중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른 것은 150만 원이죠.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른 것은 그러면 15만 원, 150만 원,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한 번 걸리면 150, 두 번 걸리면 300, 이런 식으로. 우리 동감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동감기, 겨울 감기다 이렇게 외웠었죠. 겨울 감기다 하고 외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앞쪽에서 봤던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횟수죠. 횟수. 그렇게 우리 대강 외웠습니다.